건강하던 친구놈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걸 보니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군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인연 끄는 아들이 제 장례식에 올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향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중재야, 살아있는 동안 장례식 한번 해보고 싶다. 누구 장례식이요? 내 장례식 말이다. 형님, 형님 부탁이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말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오래 일해봐서 아는데요.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장례식을 보면 잔인한 광경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지금만큼 잔인하겠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 형님, 수나미 때문에 그러세요? 그놈은 아들도 아니에요. 기껏해서 형님이 그렇게 키워줬더만. 그러니까 남의 새끼는 키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수남,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내의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이니 진정한 제 아들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남이를 5살 때부터 키웠습니다. 제 돈으로 대학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남의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 말했지만 저는 아들을 진심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 엄마가 죽고 나서는 저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더군요. 아들이 내 장례식에 올까? 온다면 무슨 이유일까? 상속 때문에? 키워준 정이 감사해서? 죄책감 때문에? 아니, 오긴 올까? 사람들에게 제 부고장이 갔습니다. 가짜 장례식. 2~3시간 정도 흐르자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관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랑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저랑 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았으니 상주는 아직 없었고요. 수많은 재산은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하는 걸 어렵게 만들더군요. 부자였던 저는 살면서도 외로웠지만 죽어서도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어디 있죠?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아들 목소리를 관 속에서 들었습니다. 상주신데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중재가 말하자 그보다 먼저 상속 절차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저씨 명의재산 어차피 제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저씨, 평생 입히고 먹이고 가르쳐줬건만 결국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죽이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관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필덕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경일이었습니다. 제 공장에서 알바로 일하던 경일이. 아들과 비슷한 또래라 마음이 쓰였어요. 명일이는 명절마다 연락을 해주고 안부 전화를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들고 와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아들이 묻자 고인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아버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버지라는 말을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드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죠 이게? 등록금 영수증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에 걸려 대학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다니는데 도저히 어머니 병원비를 댈 수 없어서 다시 대학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학 등록금은 다 대줄 테니까 대학은 졸업해라. 그 덕에 제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작년에는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명절마다 인사드리고 종종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야 살만해져서 선생님께 평생 진 빚을 이제야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생님 공장에 일할 때 선생님이 아드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부모라는 건 자식이 부모가 필요 없을 때까지 키우는 거다. 나중에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 키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키웠으나 막상 아들이 아내가 죽고 연락을 끊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이 등록금 용지에 늘 이수남 이름으로 입금해 주셨어요. 왜 아드님 이름으로 입금하냐고 물었더니 아드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아드님 인생이 더 잘 풀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만날 때마다 아드님을 자랑하셨어요. 관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두신 것 같아 너무 부러웠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저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지만요. 누군가의 발걸음이 관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관 바로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관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제 존재가 평생 어머니랑 아저씨에게 짐인 것만 같아서 제 자신이 싫었어요. 피도 안 섞였는데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연락 안 드렸어요. 저를 귀찮아할 것만 같아서요. 근데 아니었네요. 나 아저씨한테 진짜 아들이었네요. 그러고 보니 아들 크는데 돈만 대줬을 뿐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들 자랑을 했으나 아들에게는 잘하고 있다고, 너가 자랑스럽다고, 너는 진짜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속 처리 도와드릴까요? 중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저씨 걸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 주세요. 그러자 경일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저를 아끼셨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제일 사랑한 건 아드님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제 대학 등록금 내주신 걸로 족합니다. 그러자 중재가 말하더군요. 죄송하지만 물려받을 재산은 없습니다. 고인은 이미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아들도 경일이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생전에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셨어요. 그 후원을 누군가가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관 밖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제가 이어받아서 후원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더군요. 저도 할게요. 제 이름이 아니라 아저씨 이름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아저씨가 제 이름으로 후원했던 것처럼요. 관을 잡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저씨 아들 노릇 할게요.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듣고 싶었던 아버지라는 말을 관 속에서 듣고야 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벅차오르는 감정에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에서 관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 빈소는
갑자기 정막이 흘렀습니다. 톡, 톡. 지금 소리 난 거 맞죠? 아들의 놀란 소리였습니다. 제가 열어볼게요. 중재가 관을 열자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시리더군요. 눈을 제대로 뜨니 아들과 경일이, 중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중재가 제 몸을 일으켜 주었어요. 저는 경일이를 아꼈지만 그 순간 제 아들만 보이더군요. 수남아,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네가 내 장례식에 오나 안 오나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죽은 척을 했다고요? 그래서 가짜 장례식을 여신 거예요? 수남이 너가 오기를 너무 바랬어. 네가 안 오면 어쩌나 너무 무서웠단다.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한 번도 편하게 안아본 적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도 제 품속에서 울더군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제게 연락을 자주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아들 내에도 명일이도 저를 보러 왔더군요. 꽤나 행복하더군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남의 새끼도 내 새끼가 되더군요. 아니, 수나미는 누가 뭐래도 제 새끼입니다. 자랑스러운 제 아들이에요.